Yeah. Hey.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YG 플러스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특별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YG 플러스에서 그 주가 흐름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당시에 이제 거의 장 막판 흐름이었어요. 주가는 5,280원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5,270원, 5,280원, 한 27,000주, 그 다음에 44,000주, 이 정도가 이제 수급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매도 호가창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12만 주가 넘게 쌓여 있잖아요. 반면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치가 쌓여 있어요. 그죠? 1000주 단위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는 매수하는 세력은 얼마 없잖아. 매도하는 세력은 잔뜩 쌓여 있어서 이거 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판단이 들면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점에서 주식을 정리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 이 주식을 매도하려는 숫자가 너무 커서 개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매수하는 세력은 적고 매도하는 세력은 너무 크니까 당연히 5,280원 정도는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겠지. 물론 이거는 이제 장 막판 흐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멸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4.76%나 이미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70만 거래주, 지금 이때가 이제 한 70만 주 이렇게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71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이 5,26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미 이때는 5,000원 초반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와서 장 막판의 동력이 이제 거의 사라질 쯤의 그런 흐름이에요. 한번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 개인들이 가진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규모의 매도에 쌓인 물량들, 매수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 어디서 이런 물량들이 나와서 다 해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네, 현재 5,270원에 26,934주가 쌓여 있고요. 5,280원에 44,611주가 쌓여 있어요. 근데 매수 세력은 600주, 1,600주 이렇게 적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알지 못하게 막 383주, 700주, 200주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매수 물량은 없는데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데서 500주, 100주 계속해서 강렬한 매수 물량이 계속 쏟아져요. 예, 1133주, 2385주 막 순식간에 그냥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5,270원에 있던 27,000주, 또 5,280원에 있던
44,000주가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세력들이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 차트예요. 장 초반부터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틱 차트예요. 다른 차트가 아니고 틱 차트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버리죠. 장 초반부터요. 그동안 엔터 주식들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죠? 며칠간 수급이 오다가 또 며칠간 수급이 끊기고 자, 이날은 큰 굴곡이 없었어요. 예,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그냥 22평이 빠르게 돌파를 해서 예, 계속해서 22평이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62평을 돌파를 했죠. 그렇죠? 예, 62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시면은 5,050원 요 단위부터 계속해서 많이 쏟아지는 매물들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5,150원까지는 빠르게 물량을 소화시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좀 약화되죠. 그죠? 5,250원 단위에서는 힘겨운 거예요. 매수 세력도 한 4%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막바지에 아까 그 부분이에요. 5,270원에 27,000주, 5,280원에 44,000주를 다 소화시키면서 5,300원을 돌파했다가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5,200원대에 뭐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익절로 바뀌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압박을 더 이상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 막판 이런 흐름이 와서 결과적으로 62평에 다시 되돌아가서 5,260원에 마감이 됐죠. 그러면 세력들은 아직까지 YG 플러스에서 털 생각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력들이 털 것 같으면 그 이하로 주저앉혀 버렸다. 횡보라는 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막대한 주식을 막 몇천만 원씩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들의 거래 물량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개인들은 그 정도 거래 물량을 그렇게 순식간에 쏟아내질 못해요. 막 몇억 원 단위 뭐 이런 거 순식간에 쏟아내질 못합니다. 개인들의 그 매수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 세력들이 아직도 YG 플러스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자, 주식을 조금 담겨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 상단에는 5,300원, 하단에는 5,000원. 그래서 이 위에 오면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받고 이 아래에 오면
매수로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이에요. 만약에 이 세력들이 종가를 낮춰가지고 폭락을 시키면 세력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개인들이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종가를 5,260원에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현재 YG 플러스에 가담을 하고 있다.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기전의 박스권인데 이제 4월 27일이잖아요. 블랙핑크의 컴백도 다가오고 방탄소년단의 제대도 이제 한 달 앞으로 거의 눈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엔터의 모멘텀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 흐름보다는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다. 대신에 장기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렇게 보유 물량이 많지 않다. 이미 이 행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상당 부분 빼앗겼다. 털고 나갔다. 개인들은. 보유한 물량이 얼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일봉인데, 그리고 이평선은 이제 60일 이평이에요. 예, 60일 이평선이에요. 수급선이죠. 수급선이라 이렇게 그 60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수급이 강한 상황이에요. 네, 현재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이 이제 어느덧 4,947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 거의 근접돼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5.95%가 62평이 높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상으로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급면에서도 매수가 우위에 서 있다. 이거는 세력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제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걸 주가 62평 돌파해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가가 약하면 이 62평을 뚫지를 못해요. 여기서 급락을 해버립니다. 다시 제자리로 가요. 이 힘이 없으면. 근데 주가가 힘이 있는 주가들은 이렇게 62평을 재돌파해서 우상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멘텀? 블랙핑크 컴백이라는 모멘텀을 YG엔터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2024년도에 7천원까지 오른 거는 로제 아파트 단독곡으로 오른 거예요.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에요. 예, 로제 아파트로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이런 곡이 나올 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워낙 글로벌로 히트를 치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15억 뷰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이 아니라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게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재돌파하게 된 계기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발표되면서 이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베이비몬스터가 우리나라, 북미, 또 일본 이쪽에서 거의 매진을 기록하면서 이제
강한 그 빠른 성장을 글로벌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미 우리가 보다시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7월 5일날 고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발표만으로 주가가 다 뛰어버려요. 미리 선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100만 명 동원하는 이 주가는 미리 5,500원대, 6,000원대 이런데 다 녹여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뻗으려고 그러면 다른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뭐 신곡 발표가 있다든가 방탄소년단이 이제 제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엔터계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새로 강화가 돼야 주가가 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기존에 발표된 그런 내용들, 베이비몬스의 북미 투어 포함해갖고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주가는 미리 굉장히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월드 투어가 진행되고 이럴 때는 잘 반영이 안 돼요. 물론 뭐 활기차죠. 우리가 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계속 이어지고 베이비몬스터도 월드 투어가 이어지고 서로 이 쌍발 엔진으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그런 주식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월달과 7월달 사이에 YG 플러스가 거의 최고로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력들이 보기에는 YG 플러스란 주식을 손을 떼기가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개인들에게는 눈속임이죠. 매수호가 창에는 1,000주, 2,000주 이렇게 깔아놓고 매도호가 창에는 몇만 주씩 깔아놓고 이걸 다 소화시키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서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지 이런 판단하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막상 주가가 6,000원, 7,00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개인들은 거의 주식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네, 개인들이 물량을 털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거 매도가에 얼마 없고 매수가 창에 얼마 없고 매도 팔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몇만 주씩 쌓여있어? 이거 더 못 오르겠네? 여기서 주식을 정리해야지 하고 보유한 주식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예를 들어서 5,300원 훌쩍 넘어서 5,500원, 6,000원 이렇게 가면 아쉽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그 매수 물량들은 다 어디서 쏟아졌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쏟아지죠. 그죠? 몇천 주씩 막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더 못 오르겠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력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매수 세력에는 잔뜩 쌓아놓고 매도 세력에는 얼마 없이 만드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날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매수호가창에 잔뜩 쌓여있는데 아니 저거 5원 왜 비싸게 안 사주지? 얼마 매도가창에 숫자도 얼마 없는데 저거 금방 이렇게 소화하고 주가가 넘어갈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매수호가창은 얼마 적은데 사는 사람은 없는데 매도호가창에 잔뜩 쌓여있는데 저걸 언제 뚫어 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소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떤 실시간으로 주가 움직인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일봉에서도 파악을 해보고 주봉으로도 파악을 해보고 월봉으로도 파악을 해보고 그 기업의 기운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YG 플러스의 월봉입니다. 지금 이거는 60개월 선이에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YG 플러스가 전체적인 이 기운으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성장이잖아요. 그죠? 이 장기적인 성장 각도잖아요. 지금 YG 플러스가 이 정도 각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0개월 5년치 평균이 지금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5,260원. 여기가 5년치 평균이에요. 이 주가가 YG 플러스가 월봉에서 5년 동안 이어온 에너지가 바로 5,200원대예요. 이 기업은 어쨌든지 간에 지난 5년간 에너지를 응축해 보면 5,250원에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이 대부분 어디서 왔어요? 2021년도부터 변화가 있죠. 그죠? 네, 2020년도 블랙핑크가 How You Like 대수로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넘사벽으로 성장을 하고 2021년도에 빅히트와 협력을 구하면서 주가가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빅히트하고 협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연결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네, YG 플러스와 하이브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이 두 그룹이 전부 다 YG 플러스 주가에 영향을 2021년도부터는 미쳤다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전보다는 한 단계 성숙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 지점이 어디냐면 이 협력의 최대 지점이 YG 플러스와 하이브의 협력의 최저 지점이 4,000원 선이었어요. 네, 이 4,000원 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4,000원 정도면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 공백이 2025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4,000원은 벗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님들한테 5,000원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님들한테 이 주식을 권유하지도 않고, 저는 YG 플러스를 다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무신인 베이비몬스터의 그런 대비 과정, 그 모든 동영상을 확인해보고 그들의 꿈, 그들의 도전, 그들의 글로벌 성장, 이것을 함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느냐? YG 플러스가 지난 5년 동안 하이브와 협력을 하면서 가장 저점에 내려왔던 4,000원 정도면 베팅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4,000원대 베팅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이때 베팅을 걸어서 2,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뭐 어도어 사태도 겪고 비상계엄 사태도 겪고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거기다 방탄소년단 또 음주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런 그 시장의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다시 주가가 5,250원, 5년치 평균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이 딱 그 평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하이브는 대략 6,300원대 이 정도의 그 신구주를 받은 그 가격이에요. 6,100원, 6,300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700억 투자해서 손실이죠. 하이브 쪽은.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어디서? 4,000원대부터. 근데 이때 잘 관심을 안 가졌어요. YG 플러스에서 잘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4,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2024년도 단행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 이상의 수익이 났죠. 그죠? 물론 뭐 7,000원대까지도 갔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만약 정리를 하셨다면 7,000원 단위에서 대략 뭐 50% 정도는 수익이 다 나셨죠. 이미 만약 익절을 하셨다면, 뭐 홀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는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연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30% 이상 수익을 낸다? 그런 종목 찾기 어려워요.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10%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5,000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5,000원에 샀으면 5,500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5,000원 이하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걸어놨을 때 이 가격보다는 위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거는 모멘텀이 있는 해에만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YG 플러스는 이 강한 모멘텀이 있는 해에만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강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해에만 투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티스트 공백이나 이런 것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타점에 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평생 그 가격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YG 플러스를 높은 타점에 물게 되면 평생 그 가격대에 내가 산 가격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높은 타점에는 따라 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데이 트레이딩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따라붙어
그날그날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바닥에서 깔고 그냥 끌고 가든가, 중간에서 정리했으면 중간에서 따라붙으면 안 돼요. 막 7,000원, 8,0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만원, 뭐 만몇천 원 이렇게 가겠지 하고 따라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블랙핑크는 단발로 그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블랙핑크는 영원히 YG엔터에 소속된 게 아니고 이미 29살, 30살이에요. 그럼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이제 18세, 뭐 17세 이런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무대에서 그냥 팔팔 뛰고 하는데 30 돼가지고 이 무대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블랙핑크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트와이스 콜드플레이 나오신 거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다들 보면 30살 이제 곧 애엄마들이 돼야 될 그럴 여인네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보는 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 콜드플레이 나온 트와이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애들 얼굴에서부터 그냥 드러나요. 근데 지금 베이비몬스터나 뭐 지금 나오는 한 10대 애들 이렇게 후반 애들 막 무대에서 뛰는 거 보면 야생마죠, 야생마.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집을 찾아주는 그런 늙은 말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어떤 팔팔 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핑크 이거 축으로 주가가 뭐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는 공지되는 거, 그거 발표되는 거, 그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미리 사전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막상 이 블랙핑크 월드 투어 하고 이럴 때는 주가가 덜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강한 부분이 유지가 되겠죠. 뭐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하이브하고 협업을 하면서 YG 플러스의 실적, 돈을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를 볼 때가 많고, 최대 흑자를 보면 뭐 한 200억 정도도 흑자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실적이 없었어요. YG엔터 독자적으로 할 때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바뀌어 있어서 세력들이 어떤 그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땐 지금처럼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개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물량을 빼앗아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들이 좀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글쎄, 뭐 저도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누구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렇게 10,000원, 8,000원 이상에 이렇게 묶여있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죠, 지금 현재.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8,000원 이상에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10,000원 단위까지 좀 있기는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분들에게 구조의 손길이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나마 5,200원까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시장이 시작이 되고 5월달은 연휴들이 있어서 이제 흐름이 끊기죠. 이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그 일봉에서 나타나는 62평선의 기울기, 또 장기적인 추세 월봉에서 60개월 5년 평균이죠. 이 이평선의 그런 상승하는 각도, 이런 것을 보면 YG 플러스가 그냥 그대로 확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는 아니다. 그 이유는 하이브하고 협업이 되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